안녕하세요. 강남 허준 박용환 원장입니다. 다이어트를 혼자서 하기에도 힘들지만 한의원이라든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도 잘 안 빠지는 분들이 있으세요. 왜 이런 분들은 잘 안 빠질까? 어떤 분들일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각종 질환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다이어트가 잘 안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내 몸속으로 들어온 영양소들이 여러가지로 쓰이게 되는데, 그 중에서 질병이 있다면 그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영양소들이 다 투입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질병을 고쳐야지 내 몸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가지 질환이 있다면 다이어트를 할 때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런 질환들 중에서 특히 호르몬 질환들이 있다면 훨씬 더 다이어트에 마이너스가 됩니다. 대표적인 호르몬 질환이 목에서 나오는 갑상선 호르몬, 특히 갑상선 저하증일 때 이유 없이 살이 찌게 되죠. 그 다음으로 나오는, 췌장에서 나오는 인슐린 호르몬 때문에 당뇨병이 생기게 되면, 물론 마른 당뇨도 있지만 살이 찌는 당뇨인 분들이 굉장히 많고, 마른 당뇨를 하더라도 몸이 붓게 되기 때문에 말라 보이긴 하는데 살이 쪄 있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뇌하수체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의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여성분들에게 생기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는 분들도 살이 찌는 경우가 많으면서 남성화가 진행이 되고, 그러면서 살이 또 잘 안 빠지게 됩니다. 만성 피로로 인해서 부신 기능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부신피질 호르몬의 이상으로 인해 가지고 또 사람이 붓게 되고 푸석푸석해지게 되고 피로에 쩔어 가지고 살이 잘 안 빠지게 되죠. 또 질환은 아니지만 갱년기가 되면 여성 호르몬이 뚝 떨어지면서 몸에서 이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저기에 덕지덕지 지방이 막 붙게 되고 살이 찌게 됩니다. 이런 갱년기, 갑상선, 당뇨, 다낭성 난소 증후군, 만성 피로에 있으신 분들은 호르몬의 이상으로 인해 가지고 살이 잘 안 빠지는 몸이 되기 때문에 노력을 아주 많이 하셔도 정상적으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효율이 반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면 빨리 질환부터, 호르몬의 균형부터 맞추고, 다른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질환부터 치료를 먼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질병들이 치료되고 나야 그 다음부터 정상적으로 다이어트가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환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 밤낮이 바뀌게 되면 살이 잘 안 빠져요. 제가 예전에 살이 유독 잘 안 빠지는 분들을 보니까 불면증이 있거나 잠을 잘 안 주무시거나 혹은 아이들을 키우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상하게 살이 안 빠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밤낮이 바뀐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항공승무원분들, 우리나라에 있다가 외국으로 갈 때 시차가 막 바뀌어가지고 밤낮이 이렇게 바뀌시는 분들, 그 다음에 옷이라든지 꽃이라든지 이런 도매상을 하시는 분들이 새벽에 일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술과 관련된 직종이라든지 야식을 한다든지, 혹은 요즘 배송도 새벽 배송이 많아지면서 밤낮이 바뀌게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환자분들을 보다 보니까 이상하게 밤낮이 바뀐 직업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면역이 떨어져서 만성 피로에 젖어 있기도 하지만 그로 인해 가지고 또 살도 잘 안 빠지게 되는 몸으로 바뀌더라고요. 물론 직업적으로 밤낮이 바뀌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유지하시는 것은 생활상의 문제겠지만, 가급적이면 밤낮이 바뀌지 않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시고, 밤에 깨서 일을 하더라도 낮에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가져서 내 몸을 회복시켜 주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분 중에 삼교대로 인해 가지고 밤낮이 바뀌어 가지고 우울증에 걸리고 면역도 떨어지고 살도 안 빠지신 분이 계셨는데, 이분께서 회사와 잘 협상을 하셔서 낮근무로 옮기신 다음에 성격도 굉장히 밝아지시고 잠도 잘 주무시다 보니까 살도 잘 빠지게 되더라고요. 살이 유독 안 빠지는 세 번째 부류의 분들을 보면 지방을 굉장히 오랫동안 쌓아서 내장 지방을 쌓고 쌓은 분들입니다. 특히 어떤 체형이냐면, 팔다리는 가는데 이 몸의 트렁크, 뱃살 부분만 유독 살이 찌고 여기가 물렁물렁 헛살이 찌면서 특히 옆구리까지 살이 찌게 된 분들이 잘 살이 안 빠지게 됩니다. 어떤 분은 술을 오랫동안 먹어서 지방간도 쌓아두고 내장지방도 많이 이렇게 축적해 놓은 상태에서 어느 날 난 다이어트 해야지 라고 돌입하면서 그때부터 한 달 동안 했는데 왜 살이 이렇게 안 빠질까 조급해 하시는데요. 내장지방이 그만큼 내 몸에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식단을 줄이게 됐을 때 몸에서 오히려 내장지방을 더 늘리려는 습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장지방이 많거나 지방간이 굉장히 오래되신 분들은 식단을 바로 줄였다고 해서 바로바로 살이 빠지지가 않아요. 충분히 내장지방을 없애고 몸에서 대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상태로 되고 나서 몸에 염증이 없어지고 나서야 그 다음부터 체중도 슬슬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조급해 하시면 안 되고요. 술을 먹지 않더라도 내장지방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단 것을 굉장히 많이 먹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수면 부족이면 내장지방이 많이 늘어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질환이 있거나 호르몬의 불균형이 있거나 밤낮이 바뀌거나 수면이 안 좋거나 내장지방을 오랫동안 쌓아두신 분들은 식단을 바로 바꿨다고 해서 바로 체중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분들이 체중이 빨리 안 줄어든다고 굉장히 조급해하는 경우가 많던데, 내 몸속에 에너지가 불균형이 있게 되면 식단을 줄였을 때 오히려 내 몸에서는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지방이 잘 안 빠지는 몸으로 일시적으로 변환됩니다.
그래서 그냥 급격하게 식단을 줄일 게 아니라 식사량 전체는 채식 식단을 많이 늘려서 몸에서 충분한 영양소 공급은 해주고, 그리고 충분한 대사할 시간을 주면서 운동을 적당하게 해서 호르몬 균형과 내장 지방을 충분히 없앨 수 있는 여지를 만들고 염증을 줄여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식단을 서서히 줄여나가면서 급격하게 다이어트가 되는 게 아니라 점점점 이런 식으로 서서히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 하겠습니다. 한의원이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병행하시는 경우에도 이런 부분부터 먼저 다 교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체중을 줄이는 방법들을 쓰시기 바라고요. 그러지 않고 바로 체중부터 줄이려고 돌입하시는 것은 오히려 건강을 해치면서 다이어트가 될 수 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요요가 오거나 더 심각한 경우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랑이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남 허준 박용원 원장이었습니다. 건강하랑!